안 돼. 누렁아, 하지 마. 남자의 절규가 고요한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발로 뒷발로 온 힘을 다해 어머니의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왜 이러는 거야? 민수는 당황한 채로 누렁이를 말리려 했지만 평소 순한 개가 이렇게 사납게 굴 줄은 몰랐습니다. 무덤 위에 흙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고 조화는 이미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른 아침 묘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파묘를 계속하는 개와 말리는 남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평생 온순했던 누렁이가 왜 갑자기 주인의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한 걸까요? 여러분,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입니다. 1년 전, 김민수의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병원 침대 곁에서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던 어머니였는데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말 갑작스럽네요. 어제까지도 많이 좋아지셨는데. 담당 의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최 의사는 10년 넘게 어머니를 담당해왔던 터라 그 역시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검사 결과상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거든요. 혈압도 안정적이었고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였는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거든요. 장례식은 언제 치르실 예정이신가요? 이틀 후에 치르려고 합니다. 민수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홀로 남겨진 현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당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인덕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보여주는 일이었죠. 민수야, 너무 상심하지 마라.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삼촌 재호가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뭔가 다른 감정이 엿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런데 민수야, 어머니 유산 정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아직 그런 생각까지는. 아니야,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 나중에 복잡해지거든. 민수는 삼촌의 말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슬픔에 잠겨있던 터라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민수를 맞이한 것은 누렁이였습니다. 7살 된 믹스견인 누렁이는 어머니가 혼자 사실 때 기르기 시작한 개였습니다. 누렁아. 누렁이는 민수를 보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만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였거든요. 아마도 어머니가 없어진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어머니가 그립구나. 민수는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가족이 되어버린 셈이었죠.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 방에서 누렁이와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머니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이불을 안고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홀로 민수를 키우셨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시절들, 어머니가 야근을 하며 민수의 학비를 벌어주셨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께 효도다운 효도를 못해드린 것이 후회스러웠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렁이는 어머니 침대 밑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실에서 잤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계속 어머니 방에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누렁아, 어머니 안 오셔. 민수가 말했지만 누렁이는 여전히 방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언제든 들어오실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49제를 지내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던 민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드시던 혈압약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어머니는 혈압약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걸까요? 병원에서는 약을 잘 드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약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약의 색깔이 평소와 조금 다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워낙 마음이 어수선한 상황이라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49제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자 누렁이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아, 밥 먹어. 하지만 누렁이는 사료에 코도 대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밥그릇만 보여도 달려오던 녀석이었는데 요즘에는 먹는 것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누렁이가 계속해서 어머니 방문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나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렁아, 어머니는 안 계셔. 이제 우리 둘뿐이야. 민수가 말해도 누렁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끔씩 낑낑거리며 우는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민수는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해야 했거든요. 보험 정리, 은행 업무, 각종 서류들까지. 아, 정말 복잡해. 특히 상속 관련 서류들이 가장 골치 아팠습니다. 삼촌 재호가 계속해서 빨리 처리하라고 재촉하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어머니 집 말인데 혹시 팔 생각은 없니? 어느 날 삼촌이 갑자기 찾아와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너 혼자 이 큰 집에서 살기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요즘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다더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그럴 생각은 없어요. 어머니 추억이 있는 곳인데. 추억이 뭐가 중요해? 현실을 봐야지. 너 혼자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세금도 많이 나올 텐데. 삼촌의 말투에는 뭔가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서두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민수가 대답하자 삼촌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라. 기회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거든. 삼촌이 떠난 후 민수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삼촌이 갑자기 집을 팔라고 하는 걸까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일기를 쓰셨구나. 민수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단정한 글씨로 일상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몇 페이지를 읽다가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재호가 자주 찾아온다. 뭔가 이상하다. 계속 돈 이야기만 한다. 오늘도 재호가 와서 집을 팔라고 했다.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걸까? 몸이 이상하다. 약을 먹어도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렁이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 왈, 왈. 평소에는 거의 짖지 않던 누렁이가 현관 쪽을 보며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는 것을 알리는 것 같았거든요. 민수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렁이는 계속해서 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누렁아? 민수가 누렁이를 달래려 했지만 누렁이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회사에 가기 전에 어머니가 다니셨던 병원에 들렀습니다. 일기장에서 본 내용이 자꾸 신경이 쓰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최 선생님.
아, 민수 씨. 어머니 일로 많이 힘드시죠? 최 의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몸이 이상하다고 하셨다는데 혹시 다른 증상은 없으셨나요? 글쎄요. 특별한 증상은 없으셨는데요. 다만 마지막 몇 주 동안 약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고 하시긴 했어요. 약 효과가요? 네, 혈압약 말이에요. 분명히 잘 드시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더라고요. 민수는 집에서 발견한 혈압약이 생각났습니다. 분명히 이상한 점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혹시 어머니께서 드시던 약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왜 갑자기 그런 걸 확인하고 싶으시는지. 그냥 마음이 안 놓여서요. 최 의사는 민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방전 기록을 확인해 드릴게요. 병원에서 나온 민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삼촌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누렁이의 변화까지. 집에 돌아오니 누렁이가 또다시 어머니 방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누렁이가 바닥을 킁킁 냄새 맡고 있었거든요. 누렁아, 뭘 그렇게 냄새 맡고 있니? 민수가 가까이 가서 보니 누렁이가 어머니 침대 밑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뭔가 있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기 뭐가 있니? 민수는 침대 밑을 확인해 보았지만 먼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나서 뭔가를 말씀하려 하시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누렁이를 가리키며 무언가를 전하려 하고 계셨습니다. 꿈에서 깬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꿈이었지만 왠지 현실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누렁이가 또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 방을 향해서 짖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누군가가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누렁이의 행동은 더욱 기이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누렁이는 어김없이 현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분 후면 일어나서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누렁아, 왜 그러니? 민수는 누렁이의 이상한 패턴이 신경 쓰였습니다. 개들도 슬픔을 느낀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규칙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누렁이는 7시에 현관 앞으로 갔습니다. 민수는 호기심에 누렁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7시 10분이 되자 누렁이가 일어나서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누렁이가 어머니 침대 밑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뭘 하려는 거니? 민수가 따라가서 보니 누렁이가 침대 밑 구석진 곳을 계속 파고 있었습니다. 앞발로 바닥을 긁으며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누렁아,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누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곳에 분명히 뭔가가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손전등을 가져와서 침대 밑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먼지와 몇 개의 머리카락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그때 현관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민수야, 나 삼촌이야. 또다시 삼촌 재호가 찾아왔습니다. 요즘 들어 삼촌의 방문 횟수가 부쩍 늘어났거든요. 어서 오세요. 민수가 문을 열어주자 삼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삼촌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급해 보였거든요. 민수야, 혹시 어머니 방에서 뭔가 특별한 것 발견한 거 없니? 특별한 것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어머니가 혹시 중요한 서류나 뭐 그런 거 숨겨두신 것 같아서. 삼촌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숨겨둔 서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아직 못 찾았는데요. 왜 그런 걸 찾으시는지. 아, 그냥 혹시나 해서. 어머니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 삼촌은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삼촌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누렁이가 삼촌을 보더니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으르르. 평소에는 삼촌을 잘 따랐던 누렁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삼촌만 보면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렁이가 왜 그러지? 삼촌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들어 사람들을 경계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예민해진 것 같아요. 민수가 설명했지만 누렁이는 계속해서 삼촌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삼촌을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삼촌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오래 머물지 않고 금세 나가버렸습니다. 삼촌이 떠난 후 민수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삼촌의 행동도 그렇고 누렁이의 반응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석연치 않았거든요. 다음 날 민수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 의사가 어머니의 처방전 기록을 확인해 보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 씨, 시간 되실 때 한번 오세요. 확인해 드릴 게 있어요. 병원에 도착한 민수는 최 의사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처방전을 확인해 봤는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상한 점이요? 마지막 한 달 동안의 기록을 보니 어머니께서 혈압약을 받아가신 기록이 없어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혈압약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상한 점이에요. 저희 병원에서 처방한 약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최 의사의 말에 민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드시던 약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혹시 다른 병원에서 받으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저한테만 치료받으신다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민수는 집에 있는 혈압약을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어머니의 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있었던 혈압약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민수는 온 집을 뒤져봤지만 혈압약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져간 것 같았거든요. 그때 누렁이가 다시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침대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아, 정말 거기 뭐가 있는 거니? 민수는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고 손으로 직접 바닥을 만져가며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의 한 부분이 다른 곳보다 약간 들뜬 것 같았거든요. 이게 뭐지? 민수는 그 부분을 자세히 눌러보았습니다. 그러자 작은 나무 판자가 살짝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설마.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 판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공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민수가 봉투를 꺼내자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습니다. 마치 이것을 찾으라고 계속 알려주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봉투 안에는 어머니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구나. 재호를 조심해라. 그가 내 약을 바꿨다. 민수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진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끝까지 읽어나갔습니다. 내가 먹던 혈압약이 이상했다. 색깔도 다르고 먹으면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졌다. 재호가 매번 약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렁이가 알려줄 것이다. 그 아이는 특별하거든. 민수야, 조심해라. 편지를 읽은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누렁아, 내가 이걸 찾게 해준 거구나. 누렁이는 마치 알아듣는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 밑으로 들어가더니 또 다른 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또 뭔가 있는 거니? 민수가 확인해 보니 이번에는 작은 플라스틱 봉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개의 알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가짜 혈압약인가? 민수는 조심스럽게 알약을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평소 어머니가 드시던 약과는 색깔이 달랐습니다. 더 진한 파란색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딸깍. 누군가가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편지와 약을 재빨리 숨겼습니다. 민수야, 있니? 삼촌 재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삼촌? 어떻게 열쇠가? 아, 어머니께서 예전에 비상용으로 하나 주셨거든. 깜빡하고 있다가 생각났어. 삼촌의 설명이 어색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와서 열쇠를 사용한 걸까요? 혹시 뭔가 찾고 있는 거 아니야? 삼촌이 민수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어머니 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누렁이는 왜 그렇게 흥분해 있니? 누렁이가 삼촌을 보자마자 다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하게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계속 그래요. 사람들을 잘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 예전에는 나를 좋아했는데. 삼촌이 누렁이에게 다가가려 하자 누렁이가 더욱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 왈, 왈. 어머, 정말 이상하네. 삼촌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뭔가를 찾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민수야, 혹시 어머니가 약 같은 걸 어디 보관해 두셨는지 아니?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이 바로 그 가짜 약을 찾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약이요? 특별한 약은 없었는데요. 아니야, 혈압약 말이야. 혹시 남은 게 있으면 처리해야 하거든. 처리요? 왜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위험하잖아. 그냥 버리려고. 삼촌의 말이 억지스러웠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왜 약 처리를 걱정하는 걸까요? 아직 못 찾았어요. 민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삼촌에게 진실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 그럼 찾으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처리해줄게. 삼촌은 몇 분 더 머물다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도 계속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촌이 떠난 후 민수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경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삼촌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민수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삼촌은 어릴 때부터 자신을 예뻐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의 행동들을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인터넷을 검색해보았습니다. 혈압약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이나 독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 말이죠.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부 물질들은 혈압약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고 장기간 복용하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가능하구나. 민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정말 삼촌이 어머니의 약을 바꿔치기 했다면 이건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먼저 어머니가 숨겨둔 가짜 약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삼촌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죠. 누렁아, 내가 어머니를 도와주는 거구나. 누렁이는 민수를 올려다보며 짧게 짖었습니다. 마치 자신도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수는 이상한 점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누렁이가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간이 정확히 7시 10분이었거든요. 누렁이는 매일 그 시간에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마 내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민수는 누렁이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걔가 그런 것까지 기억할 리는 없겠지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 민수는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숨겨둔 약을 가져가서 분석을 의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 선생님, 이 약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어머니가 드시던 약인가요? 네, 집에서 발견했는데 평소 드시던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최 의사는 약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건 저희가 처방한 약이 아닌 것 같은데. 정말요? 네,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릅니다. 정확한 성분 분석을 해봐야겠어요. 분석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정확한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선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는 누렁이가 어떻게 그 숨겨진 장소를 정확히 알 수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누렁아, 너 정말 똑똑하구나. 마치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렁이가 민수의 말에 반응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거든요. 민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누렁이가 자신의 말을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민수는 누렁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 개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렁아, 만약 내가 정말 내 말을 알아듣는다면 앉아봐. 누렁이는 즉시 앉았습니다. 일어서. 누렁이가 일어섰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봐. 누렁이는 정확히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민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훈련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대체 넌 뭐니? 그때 민수는 문득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때 잠깐 동안 수의학을 전공했던 시절 말입니다.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생각났거든요. 일부 동물들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감각과 지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개들 중에는 인간의 감정이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가진 개체들이 있다. 민수는 수의학과를 중퇴하고 일반 회사에 취직했지만 그때 배운 지식들이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누렁이가 그런 특별한 개인 건가? 민수는 자신의 오래된 수의학 서적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다락방에 보관해둔 책들 중에 동물 행동학에 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책을 뒤적이다가 민수는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개의 후각은 인간보다 10,000배에서 10만 배까지 뛰어나며 특정 화학 물질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개들은 주인의 건강 상태 변화를 미리 감지하는 능력을 보인다. 그렇다면 누렁이가 어머니의 약이 바뀐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 민수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이의 행동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 씨, 약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민수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약은 혈압약이 아니에요. 최 의사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럼 뭔가요? 디지털리스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건 원래 심장약의 원료로 쓰이는 물질인데 과량 섭취하면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수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럼 이걸 계속 드시면 장기간 복용하면 심장 부정맥을 일으키고 결국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증상은 자연스러운 심장병으로 보이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죠. 완전 범죄군요.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
혹시 이 약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 사안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곧 신고하겠어요. 민수는 병원을 나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누렁이에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누렁이를 불렀습니다. 누렁아, 내가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누렁이는 민수를 바라보며 작게 짖었습니다. 삼촌이 어머니를 해친 거 맞지? 누렁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럼 증거를 더 찾아야 해.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누렁이는 갑자기 현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또 알고 있는 거구나. 민수는 누렁이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렁이는 집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어머니가 작은 텃밭을 가꾸시던 곳이었습니다. 누렁이는 텃밭 한 구석에서 멈춰서더니 바닥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뭔가 숨겨둔 게 있나? 민수가 삽을 가져와 파보니 작은 유리병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민수는 조심스럽게 유리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라벨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증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두신 거구나. 민수는 감동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증거를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파고 있는 거야? 민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삼촌 재호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지켜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 삼촌. 그냥 어머니가 심으신 꽃씨를 찾고 있었어요. 민수는 재빨리 유리병을 숨겼습니다. 꽃씨? 이상하네. 여기서 무슨 꽃씨를? 삼촌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민수야, 혹시 최근에 이상한 것들 찾은 거 없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어머니가 혹시 이상한 걸 남겨두셨을까 봐서. 삼촌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때 누렁이가 갑자기 삼촌을 향해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 왈, 왈. 이 개가 왜 이렇게 날 싫어하는 거야? 삼촌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렁아, 조용히 해. 하지만 누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크게 짖으며 삼촌을 경계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개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삼촌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뜯어보듯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나는 이만 가볼게. 혹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 삼촌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가지 않고 담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삼촌이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누렁아,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 우리 조심해야겠어. 그날 밤, 민수는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 가짜 혈압약, 그리고 텃밭에서 찾은 유리병까지. 이제 경찰에 신고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민수는 다시 한번 동물 행동학 책을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개들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복잡한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가족과 함께 생활한 개들은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행동하며 위험 상황을 미리 감지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누렁이는? 민수는 누렁이를 바라봤습니다. 누렁이도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경찰서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누렁아, 우리 함께 가자. 민수는 누렁이와 함께 어머니의 묘지로 향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곳에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묘지에 도착하자 누렁이의 행동이 또다시 이상해졌습니다.
평소와 달리 무덤 주위를 빙빙 돌며 냄새를 맡기 시작한 것입니다. 뭘 찾고 있는 거니? 누렁이는 무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여기도. 민수가 누렁이를 도와 그 자리를 파보니 작은 플라스틱 통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기.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만약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내가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구나.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호가 내 약을 바꿔치기 하고 있어. 처음에는 몰랐는데 누렁이가 계속 이상하게 행동해서 알게 되었단다. 그 아이가 약 냄새를 맡고는 짖더라고. 그래서 확인해보니 정말 다른 약이었어. 녹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재호는 내가 죽으면 이 집과 땅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탐이 났나 보구나. 하지만 민수야, 너는 조심해야 해. 재호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녹음과 함께 중요한 서류들을 묘지 근처에 숨겨뒀어. 누렁이가 찾아줄 거야. 그 아이는 정말 영리하거든. 마치 사람처럼 모든 걸 이해하고 있어. 녹음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민수야, 사랑한다. 그리고 누렁이를 잘 부탁해. 그 아이 없었으면 진실을 알 수 없었을 거야. 녹음이 끝나자 민수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너무나 절절했거든요. 누렁이는 민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누렁아, 어머니가 말씀하신 서류는 어디 있을까? 누렁이는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묘지에서 10m 정도 떨어진 큰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곳에서 누렁이는 또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도와주자 방수 봉지에 쌓인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 서류구나. 민수가 서류를 확인해 보니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삼촌 재호의 빈문서, 도박 관련 서류들, 그리고 이 집과 땅의 실제 시세를 조사한 자료까지 있었습니다. 삼촌이 이렇게 많은 빚이 있었다니. 서류에 따르면 삼촌은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과 땅의 가치가 정확히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해치고 이 집을 팔려고 했던 거구나. 민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삼촌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구나. 민수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삼촌 재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삼촌, 어떻게 여기를? 너를 따라왔지. 뭔가 수상해서 말이야. 삼촌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 서류들 내놓아라. 무슨 서류요? 시치미 떼지 마. 내가 뭘 찾았는지 다 알고 있어. 삼촌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때 누렁이가 삼촌과 민수 사이에 서더니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 왈, 왈. 이 개가 정말 거슬리네. 삼촌이 누렁이를 발로 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재빨리 피하며 계속 짖었습니다. 삼촌, 왜 이러세요?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민수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약을 바꿔치기 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삼촌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디지털리스요. 어머니를 서서히 독살한 거 맞죠? 삼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역시 똑똑하구나. 어머니를 닮았어.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 맞다. 내가 했어. 그래서 어쩔 건데? 삼촌이 당당하게 인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어머니가 삼촌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잘못? 잘못은 무슨. 단지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이 집과 땅만 있으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거든. 그래서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죽였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냥 자연스럽게 보내드린 거지. 어차피 나이도 있으셨고. 삼촌의 말에 민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현실을 봐라, 민수야. 어차피 어머니도 오래 못 사셨을 거야. 내가 그냥 조금 빨리 해드린 것뿐이야. 민수는 삼촌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의외였던 건 이계가 눈치챈 거야. 삼촌이 누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걔가 예민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내가 가져온 약 냄새를 맡고 짖더라고. 정말 영리한 개야. 그래서 어머니가 누렁이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된 거군요. 맞아. 그래서 어머니가 증거들을 미리 숨겨둔 거지. 정말 끝까지 나를 귀찮게 하셨어. 삼촌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 증거들만 없애면 아무도 모를 거야. 삼촌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위험했습니다. 삼촌, 그만하세요. 민수가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계속 다가왔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하거든. 이 빚 때문에 이미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이야. 그때 갑자기 누렁이가 삼촌의 다리에 달려들었습니다. 삼촌이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계가. 삼촌이 화를 내며 누렁이를 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재빨리 피하며 계속 짖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경찰서에 가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뭐? 경찰을 불렀다고? 삼촌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남겨주신 증거들과 함께 이미 신고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곧 경찰차들이 묘지로 올라왔습니다. 김재호 씨,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삼촌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삼촌은 잠시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포위당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증거가 어디 있어? 삼촌이 소리쳤지만 민수는 조용히 서류들과 녹음기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박 형사가 증거들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증거네요. 김재호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삼촌이 수갑을 차이며 연행되어 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이 집 혼자 관리할 수 있겠어? 삼촌이 마지막까지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혼자가 아니거든요. 민수는 누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렁이도 민수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삼촌이 완전히 사라진 후 박 형사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완벽한 증거를 수집하다니. 저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누렁이가 도와줬거든요. 박 형사는 누렁이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정말 영리한 개네요. 마치 사람 같아요. 네, 정말 특별한 개예요. 민수는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개가 증거가 숨겨진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었을까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것도 자신에게는 신기한 일이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수의학을 공부한 적이 있어서 조금 알고 있는데요. 개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민수는 자신의 과거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누렁이는 어머니와 7년을 함께 살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어머니의 모든 행동 패턴을 학습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머니가 어디에 뭔가를 숨겨두는지도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네,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누렁이가 특별하다는 걸 알고 계셨으니까 의도적으로 누렁이가 찾을 수 있는 곳에 증거들을 숨겨두셨을 거예요. 박 형사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사람과 동물 사이의 유대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누렁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삼촌 재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피고인 김재호는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민수는 법정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삼촌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민수는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누렁이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실이 모두 밝혀졌어요. 삼촌도 처벌받았고요. 민수는 무덤 앞에서 어머니께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누렁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누렁이는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와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수는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누렁이가 무덤을 향해 절을 하는 것 같은 동작을 했거든요. 누렁아, 너 정말.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렁이의 행동이 너무나 인간적이었거든요. 어머니, 누렁이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진실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민수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누렁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어머니가 보내주신 천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누렁이와 함께 어머니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무서운 일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누렁아,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누렁이는 민수를 바라보며 작게 짖었습니다. 마치 알겠다는 대답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직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누렁이가 정말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다음 날 아침에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잠에서 깨어보니 누렁이가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작은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렁아, 이 꽃을 내가 가져온 거니? 누렁이는 민수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민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렁이가 정말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고마워, 누렁아.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민수는 누렁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누렁아, 우리 이제 정말로 새 출발이야. 민수는 오래된 수의학 책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진짜 소명을 찾았거든요. 다시 수의사가 되어볼까? 누렁이는 꼬리를 흔들며 찬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수의사 복귀를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예전에 배운 지식들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동물 행동학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렁이를 통해 동물들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어느 날 민수는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동물의 초감각 능력, 과학적으로 입증되다. 기사를 읽어보니 일부 동물들이 실제로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누렁아, 너 같은 개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네. 누렁이는 민수를 바라보며 작게 짖었습니다.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누렁이와 함께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수의사가 되려고 해요. 누렁이 같은 특별한 동물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무덤 앞에서 민수는 자신의 계획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누렁이와 함께 동물 행동 상담소도 열어볼 생각이에요. 누렁이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거든요.
누렁이는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누렁이 덕분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때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컴퓨터를 켜고 수의학과 편입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누렁아, 내가 공부하는 동안 옆에 있어줄 거지? 누렁이는 민수 발밑에 편안하게 누웠습니다. 마치 언제까지나 함께하겠다는 의미 같았습니다. 몇 개월 후, 민수는 수의학과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들은 민수의 실제 경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동물과의 소통에 대해 직접 경험한 사례가 있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동물행동학 담당 교수가 말했습니다. 네, 제 반려동물이 정말 특별한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민수는 누렁이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사건의 전체 내용은 말하지 않고 누렁이의 놀라운 지능에 대해서만 설명했습니다. 그 개를 한번 보고 싶네요. 연구 대상으로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릴게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렁이가 학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수의학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렁이는 여전히 민수의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렁이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개들이 전국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요즘 들어 특별한 능력을 가진 동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동기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더 자주 발견되는 것 같아요.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사실 누렁이 같은 동물들이 예전부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는 누렁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누렁아, 내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민수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말이야. 누렁이는 민수를 올려다보며 짧게 짖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누렁이도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누렁이는 정말 훌륭한 동반자예요. 민수는 어머니께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삼촌 일도 이제 완전히 정리되었어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누렁이가 어머니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렁이의 이런 행동들이 이제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누렁이가 인사드려요. 마치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1년하고 2달이 되었다.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지금은 감사한 마음이 더 크다. 누렁이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누렁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천사이고 내 인생의 동반자이다. 앞으로도 함께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싶다. 일기를 쓰고 난 민수는 누렁이를 바라봤습니다. 누렁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누렁아. 정말 고마워. 민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진실이 말하지 못하는 존재들을 통해 전해진다는 것을.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고 가족의 유대는 종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누렁이는 여전히 매일 아침 7시 10분에 현관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면 민수에게 와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그분이 남겨주신 사랑과 누렁이라는 선물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머니의 묘지 어딘가에서는 작은 들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